안녕하세요. 꿈꾸는 연금술사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지는 행복한 수면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동이 트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뒤척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자 하면서도 나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 저는 벌떡 일어나 앉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탕탕 치며 나의 생에 대해 개탄을 하곤 하였더랬습니다. 매일 깊은 잠을 자지 못한 채 괴로운 밤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한 탓에 몸이 많이 지쳐 있었음에도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어김없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신은 점점 또렷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어이없는 운명에 대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저의 신경은 점점 예민해져 갔고 별일 아닌 일에도 자주 짜증을 내곤 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몸은 매우 말랐음에도 몸은 늘 무겁기만 했습니다. 직장에서 별일 아닌 일에도 스트레스를 쉽게 받았으며 저의 삶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급기야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도 저는 만사가 다 귀찮아지게 되자 저는 다니던 직장도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도통 나가질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시기였음에도 저는 점점 게으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저는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분발하며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생기자 아무런 의욕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잘 해보자는 마음을 먹지만 이내 무력한 마음만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큰 일이 일어나면 인간은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쁜 상황에 빠진 인간의 이성은 마비된 채 불안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제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깊게 잠을 자기 위해서 약 처방도 받아보고 했지만 저의 일상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는 만물이 에너지이며 모든 것이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지는 에너지 값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에 앞서 먼저 자신의 에너지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존 에클레스 경은 뇌는 마음 자체 속에 거하는 에너지 패턴들에 대해 수증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마음은 생각 형태로 표현된 의식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달리 말하면 뇌는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그 마음은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한다면 마음속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저는 생각을 바꾸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데 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적으로 하는 잠자기는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뇌는 수면 중에 다양한 기억 처리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보를 정리하고 강화합니다. 수면 중에 다양한 단계에서 기억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주로
두 가지 수면 단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얕은 수면인 REM 1, 2단계에서는 기억 형성과 학습을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뇌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줄이고 규칙적인 심박수 및 호흡 패턴을 유지하면서 기억을 정리하고 정돈합니다. 깊은 수면 NREM 3단계에서 4단계까지에서는 심층적인 신체 및 정신적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뇌는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기억을 정리하고 강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EM 수면 단계, 이 단계에서는 주로 꿈이 발생하며 뇌는 감각적인 정보와 감정적인 경험을 결합시키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REM 수면은 특히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력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뇌의 신경망이 활성화되어 기억과 관련된 뉴런 간의 시냅스 강화가 일어나며 이는 장기 기억의 형성과 연결됩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 뇌의 중요한 기억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기억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잠과 에너지 대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고 올바른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체지방 및 체중 관리를 관리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의 대사를 늦추고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식이나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면은 체지방을 관리하고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인슐린 감수성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어 혈당 조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수준 및 집중력을 높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신체의 에너지 수준이 유지되고 정신적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피로와 에너지 부족으로 이어져 일상적인 활동에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르몬 조절입니다. 수면은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절하며 이는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회복과 에너지 소비를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 시스템 강화입니다.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력한 면역 시스템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일상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병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잠에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피해의식이 컸고 분노감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는데다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다 보니 잠을 자려는 자체가 또 하나의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잊고 잠에 들 수 있을까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잠에 좋다는 음악을 들어보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탁하니 저의 인생에 전환이 오는 시점이 생겼습니다. 그건 인간 안에 신성한 힘이 있음을, 그래서 내일 일어날 일이 아무리 두렵고 무섭더라도 여러 가지 드는 미움 생각과 불안한 생각을 멈추고 신성한 힘에 모든 것을 내맡기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무 생각 없이 기분 좋게 잠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신성한 힘이 우주와 소통하며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주고 필요한 것들은 끌어당길 것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문제들이 절로 해결되게 내버려둔 채 저는 편히 잠에 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계속 나쁜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우리는 그 부정성에 맞는 뇌파를 형성하고 계속 안 좋은 상황을 창조하는 에너지를 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분노할 일이 있더라도 잠에 들기 전에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10분 명상 혹은 생각 끄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깊은 잠에 들 수 있을까요? 잠을 자게 되면 우리의 신체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잘 분비가 되고 어둡지 않은 공간에선 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손의 뒷부분에 위치한 소화선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주로 어두운 환경에서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여러 가지 생리적인 기능에 관여하며 수면과 일상적인 생체 리듬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일상적인 생체 리듬, 즉 체온, 호르몬 분비, 심박수 등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특히 일정한 패턴으로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억제되는 것은 체내 시계를 조절하여 외부의 자연적인 주기와 조화를 이루게 하며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 분자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노화 및 망성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면역 시스템의 활성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함께 멜라토닌의 올바른 분비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멜라토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잘 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을 자는 공간을 최대한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 들기 10분 전에는 갖가지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일의 삶이 나아지길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한 힘에 내맡긴 채 우리는 모든 긴장을 풀고 우선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로 중독된 마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질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잡스러운 생각들을 비우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들을 끊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다면 뇌의 뒤편에 있는 우리의 신성한 힘이 알아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내고 얽혀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알아서 풀어낼 것이며 새로운 삶을 창조해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막상 현실에서 적용하려 하면 우리는 이내 불신하고 의심의 마음이 고개가 듭니다. 제가 그러했으니까요. 이론으론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는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가 매일 밤 분노하고 매일 밤 잠에 들지 못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해서일까요? 저는 조금씩 저의 삶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짜증도 덜 내고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 있었으며 돈을 갖고 있지 않던 지인이 조금씩 돈을 갖기도 했고 점차 저의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운명은 점차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행복한 운명을 창조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힘 혹은 우리의 두뇌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지고자 하는 자발성을 갖도록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어렵다면 내과를 한번 방문하여 멜라토닌 처방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어느 날 당신의 큰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당신이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꿈꾸는 연금술사 파로스였습니다.